칠순쯤 떠나는 세계여행 S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이번에는 남북전쟁 시의 커다란 격전지 레사카로 가봅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링골드 협곡을 지나다가 고속도로 입구로 접어듭니다. (75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한참 가다가 레사카 인터체인지가 나타납니다. 좌측에 길 좌측에 레사카 중심가가 있고 옛날 철도가 지나갑니다. 레사카 배틀필드는 고속도로 출구에서 바로 우측으로 빠지는 곳에 있습니다. 입구에 배틀필드의 안내판이 보이고 나무로 만든 바리케이트 목책이 길가에 늘어서 있습니다. 레사카 전투장은 아주 덥습니다. 약 500에이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1만 2천 평이 넘는군요. 여의도 면적의 약 70%가 됩니다. 막다른 도로까지 가는 데만 또 약 5km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도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길 좌우측에서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보이는군요. 오후 늦은 시간대여서 인적도 드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여행객 입장에서는 약간 두렵기까지 합니다. 방문자가 어느 정도 많아야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는 길이 생각보다 먼 것 같습니다. 좌측 푸른 초원이 아주 깨끗하고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전쟁터가 있었네요. 생각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생전 듣지도 못하던 레사카 배틀필드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500m)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붓하게 산책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참 잘 어울리는 한폭의 그림 같습니다. 트레일 코스로서도 매우 환상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전망대 같은 야유용 건물이 나타납니다. 마치 연무대 야외 훈련장 같은 느낌이 납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산책하던 젊은 부부가 차를 타고 떠난 후에는 이방인 저 혼자만 이 넓은 배틀필드와 산에 남게 됩니다. 물론 관리 차량인지 모를 그런 차 몇 대가 지나가긴 했지만요. 숲 쪽에
서서 사격하는 병사 모습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건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방문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테이블이 있군요. 게시판에 레사카 관련 정보가 있고요. 셔먼 장군과 존스턴 장군 사진이 있고 2024년 5월 18일에서 19일까지 제160차 레사카 모의 전투 행사가 있다는 홍보물이 있네요. 매년 남군과 북군 간에 모의 전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레사카 배틀필드입니다. 전쟁 필드입니다. 배틀필드. 강이라고 오기는 조금 좁고 크릭이 맞네요. 크릭. 개울같이 생긴 이 강은 캠프강입니다. 이 넓고 푸른 초원과 야트막한 산들과 길게 흐르는 캠프강,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 작은 다리, 이곳은 다양한 산책로가 있는 아주 적절한 트레일 코스라고 합니다. 계곡물이 여러 줄기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산을 오르면서 전쟁 기념물이나 어떤 표지석 같은 것이 있을까요? 계속 올라갔습니다만은 계곡이 깊어지면서 또 시간도 지체되었고 해서 다시 되돌아 나왔습니다. 배틀크릭 현장입니다. 지금 제법 높은 산이 있고 여기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진 듯합니다. 앙증맞게 작고 귀엽기까지 한 이 캠프강 다리로 되돌아오는데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걸음으로요. 제가 장시간의 운전과 여행으로 쾌한 모습과 그 출렁이는 화면을 그대로 비교적 많이 보내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초원과 숲길, 계곡물이 많은 분들에게 그 어떤 영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초원과 숲길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이 초록 배틀필드는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주차장엔 제 차만 덩그러니 남아있네요. 레사카 배틀필드에는 도로 끝에 주차장 그 이외에 세 군데의 주요 전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1864년 5월 13일부터 사흘간 전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채터노가 전투는 1863년 11월 23일에서 25일까지 벌어졌고 퇴각하는 남군을 추격하던 북군은 11월 27일 남군의 클레번 사단이 방어하던 링골드 갭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 멀지 않은 이곳 레사카 전투는 이듬해인 1864년 5월에 전개되었을까요? 그것은 북군의 그랜트 사령관이 남군을 추격하다가 링골드 협곡에서 클레번 사단에 막히고 이후 보급로가 길어지고 겨울로 접어들고 있고 또한 녹스빌에 번사이드를 구출해야 했기 때문에 남군 추격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군단들을 채터노가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비를 한 후에 이듬해 봄에 다시 군사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랜트는 북군 총사령관이 되고 서부 전역의 사령관으로는 셔먼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케미가 좋은 이 두 사람은 양동작전을 펼칩니다. 그랜트가 버지니아의 리 장군을 공격하면서 묶어두는 동안 셔먼은 조지아 테네시군을 공격하며 밀고 내려옵니다. 이곳 레사카 배틀필드가 그 현장입니다.
당시 남군의 존스턴 사령관은 전략적 후퇴를 하면서 북군의 보급률을 늘려서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마는 북군의 3개 군단 스코필드, 토마스, 맥피어슨 3개 군단이 레사카로 몰려드는 형국입니다. 남북전쟁 동안 조지아주 레사카는 서부 및 대서양 철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는 남군의 직결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셔먼 장군의 계획은 레사카에 철로를 끊고 남군을 퇴각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사카 전투는 1864년 5월 13일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3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셔먼의 3개 군단이 동시에 이 레사카 전장에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날 셔먼의 군대는 북서쪽에 있는 스네이크 크릭 그 어귀에서 나타나서 남북군 척후병들을 쓸어버리고, 두 번째 날에는 캠프 크릭을 따라 이 캠프강을 따라서 벌어진 이 치열한 전투에서 북군의 대규모 공격이 남군에 의해서 격퇴됩니다. 그러나 남군도 아주 유리한 사수 위치를 바꾸려는 그 진지 구축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3일차 북군 공격으로 남군 전선은 무너지고 후퇴합니다. 남군 두 번째 공격은 북군 측면 기동으로 좌절되죠. 남군은 철로를 불태우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북군은 2747명이 사망하고 남군은 약 2800명이 전사합니다. 배틀필드 입구로 다시 되돌아나가는 이 길의 좌측 가까이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너머에 작은 도시 레사카가 나타나고 또 옛날 철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측의 야산 밑으로는 캠프강이 흐릅니다. 개울 같은 강이지요. 레사카 배틀필드 가까이에는 포트웨인 요새가 있습니다. 포트웨인은 조지아주 감찰관의 이름입니다. 헨리 웨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수비대 주둔시켰던 요새로서 라일로드 다리를 지키는 보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 간에 서로 차지하고 지키려 했던 옛 철도는 지금도 레사카 시내를 지나갑니다. 레사카 배틀필드에서 사망한 그 많은 병사들, 승자인 북군의 시신은 북군이 잘 거두어갔지만 퇴각한 남군의 전사자들은 전쟁터에 그대로 나뒹굴게 됩니다. 이때 천사 같은 자매가 나타나 들판과 계곡에 흩어져 있던
남군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합니다. 그곳은 지금도 레사카 남북원 묘지로 존재합니다. 레사카 주민인 메리와 그녀의 여동생은 남군 전사자를 모으고 그녀의 딸들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모금을 합니다. 메리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돈으로 현재의 레사카 남부연합 묘지에 군인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약 450명 이상의 남군 병사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상당수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였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의 참상과 아픔이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축적되어서 응어리져 있을 듯합니다. 그 상처와 정오의 불씨를 잠재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넓은 전쟁터 속을 뒤지면서 그 많은 남군 시신들을 거두어서 한 곳에 매장하였던 메리와 그 가족들의 얘기가 옷깃을 저미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뉴처치 배틀 현장과 피케치밀 전투 장소로 가보겠습니다.